세계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철현이와 성균이 24화입니다. 예 24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진짜 24화까지 왔고 오는 길에 또 여름이라서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여름철 너무 덥습니다. 맞아요. 네. 굉장히 습해졌고 이제 러브버그가 또 날아다니더라고. 네, 들어왔는데 형님이 에어컨 킬까 말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아니, 철영 형이 친절하게 이렇게 또 에어컨도 켜주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성균이 올 때 에어컨 키는 게 좀 아깝긴 한데 이게 좀 그게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에어컨 있는 집에서 안 살아봐가지고 에어컨은 굉장히 귀한 손님 올 때 트는 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어렸을 때 에어컨 틀면은 그때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세대가 조금은 다르지만은 에어컨 튼다 하면은 문 닫아라 하면 다 가가지고 창문이랑 그 안 열어도 되는 방문들 다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컨 해가지고 온 가족이 컨텐츠로서 네. 에어컨이 하나의 컨텐츠였다고. 맞아. 네. 약간 친구 집 놀러 갔는데 에어컨 틀어주면 좀 그래도 귀한 대접 받는 느낌 좀 나고. 진짜로. 그래서 너가 왔을 때는 이제 안 틀어주려고 심지어 선풍기도 안 틀어주고 이제 자연 바람으로 때우려고 했는데 굉장히 좀 습한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인지하고 있어가지고 괜찮다고 했어요. 왜 에어컨 틀어줄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근데 틀 거면 틀면 되지. 씨발놈이 간을 보고 있어. 내가 언젠가 너네 집 가가지고 에어컨 틀고 창문 연다. 근데 여셔도 돼요. 왜냐면은 반지하라서 그 환기가 어차피 잘 안 돼가지고 내부 온도는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 근데 저 뭐라 그래야 되지? 반지하에서 제가 좀 좋은 점도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온도가 그러니까 집이 엄청 덥지 않아요. 제가 옥탑 살았을 때는 진짜 너무 더웠어요. 해가 직방이니까. 해가 직방했다가 그리고 이게 옥탑 구조가 이 저희가 4층짜리였거든요. 1, 2, 3층의 그 온도가 다 위로 가서 옥탑이 받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건물이면은 1, 2, 3, 4층에서 이걸로 날려내는 건데 옥탑은 그걸 받아내다 보니까 진짜 들어갈 때마다 너무 더웠는데 반지하는 저 지금 에어컨 안 키고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예요. 반지하 좀 살만합니다.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더운 날씨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그때 한번 가봐야죠. 근데 습한 건 진짜 습해요. 그거는 제습기 어머니께서 사주신 거 없었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근데 습한 게 난 더 안 좋은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 집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습하니까 이게 더운지 안 더운지 모르겠는데 그냥 땀이 막 나고 막 이상한 찝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짜증 지수 올라가고. 이제 또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각별히 짜증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여름이다 보니까 또 여름이 다 이제 종강할 대학생들도 종강하고 종강한 것 같더라. 이제 완전 핫 서머가 또 오고 있죠. 여름에 이 핫한 그 기운과 맞아. 핫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저는 이제 관망하는 사람으로서 관망의 계절이 왔구나. 그 마블에 보면은 이제 우주적 존재 와처가 있거든요. 관측자. 저는 관측자로서 그들과 어우러지지는 못하고 제가 관측자로서 또 핫한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휴가 계획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지만 이게 라이브 방송이 아니어서 아니야. 댓글 올라오는 척하자. 저기 보니까 올해는 여름 나라로 또 휴가를 가신다고. 저분은 북극으로 이렇게 가서 여름이 너무 여름이 너무 더워요 하고 북극으로 갔다 오신다. 좋은 감사합니다. 저기에 있는 그거 이대남 같은 분은 이제 또 댓글로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롤함 이렇게 이게 섹스지라고 또. 그게 섹스죠. 이게 또 집에서 또 에어컨 틀고 또 맛있는 거 먹는 것만큼 또 피서가 또 잘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피서하고 막 이러려면은
또 굉장히 일이잖아요. 네. 뭔가 막 바리바리 싸야 되고 뭐 예약해야 되고 가서 막 땀 흘리고 막 힘드니까 집에 있는 것도. 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거가 이해가 안 갔어요. 캠핑 같은 것도 재밌긴 해요. 진짜 재밌긴 한데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서 일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아 맞아. 네. 요즘 약간 논란 아닌 논란이 그 스레드 같은 데서 펜션 가서 뒷정리 다 하고 나와야 되는 게 너무 싫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왜냐면 한 30만 원 돈 내고 가서 네. 놀잖아. 네. 호텔 같은 데는 그냥 나와도 돼. 그렇죠. 근데 거기는 설거지 다 해놓고 네. 이불 다 개놓고 청소 다 하고 분리수거 다 하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요? 원래 그래 원래. 전 안 하고 있어요. 그래? 왜냐면 아니 안 너 갔기 같은 놈 때문에 그게 생긴 걸 수도 있어. 막 그 음식 막 기름 떡칠해가지고 막 바닥에 놓고 막 나오는 그런 새끼들 때문에. 형님은 거기 가가지고 이불에다 자위하고 나왔죠. 형님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맞아. 사과할게. 갑자기 죄송합니다. 너네 집 이불에다가 한 적 있어. 그때 옥탑방 가가지고. 기억납니다. 같이 즐거웠는데 그때. 너도 있었구나. 예. 나 혼자 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뭐 더러운 얘기 예. 재밌게 하고 있고요. 저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면 또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번 여름은 제주도를 한번 갈까 이런. 피서 계획이 있으셨군요. 뭐 뾰족하긴 아닌데 원래 이제 여름에 잘 안 갑니다. 예. 왜냐면은 좀 성수기잖아. 기본적으로 너무 비싸. 근데 나는 와이프랑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보통 비수기에 우리 마음대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직업을 둘 다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요일도 우리는 월화수가 더 편하거든. 네. 그럼 그때 가면 이제 굉장히 싸단 말이지. 네. 근데 성수기 주말 이런 데 가면은 무조건 한 2-3배가 돼버리니까 그 성수기에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는 보통 이제 여름 다 지나고 한 8월 말 9월 초까지는 한 제주도 같은 데는 아직 따뜻하거든. 네. 그래서 뭐 그럴 때 주로 가는데 지금 한 7월에 제주도 한번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지. 저는 이번에 여름에 아무데도 안 갈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내년에 형님이랑 3월 30일에 일본 루이 CK라는 진짜 해외 진짜 탑급 그 코미디언이 있어요. 맞아. 그 사람이 내 일을 한다 그래서 내한 아니고. 예, 내한은 안 하, 한국 같은 데 오기 싫다고. 그래서 일본 간다 그래가지고 이때 아니면 언제 보겠냐는 마음으로 예매를 했는데 맞아. 이제 또 금액이 꽤나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긴축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고 이제 그걸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일단 표는 벌써 샀고 우리가. 네. 그 경비 비행기 싹은 내가 알기로는 계속 내려갈 거예요. 그 가까워 오면은 오히려 그때 사도 한 뭐 30만 원 왕복하면은 갔다 올 수 있을 거예요. 30만 원 저는 지금 벌써 치가 떨립니다. 나의 2달을 살 수 있는 생활비가 그 생활비가 점점 주네. 계속 긴축을 오늘도 어떻게 먹고 왔냐면은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합니다. 밥을 이제 많이 퍼요. 계란 후라이 올려요. 소금을 이렇게 존나 이렇게. 간장 계란밥도 아니고 소금 계란밥을 해 먹는구나. 집에 간장이 없어. 그래? 네. 근데 메타 코미디 회사에서 제가 또 에이전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석이랑 설날에 이렇게 식료 그거를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웃기다. 예, 음식 주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 가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최근에 또 그 서울 코미디 클럽 대기실에서 그 개그우먼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 김영희님 이제 또 라인업에 같이 계셨는데 제가 또 그날 오프너로서 라인업이 겹쳤습니다. 예, 그때 묵은지를 또 이렇게 가져와. 진짜 저는 묵은지 그래가지고 그 라인업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씩 주고 은혜롭게 이렇게 떠나셨는데 그 묵은지로 갔다가 이제 와 그거 이만한 묵은지가 진짜 반찬 가게 묵은지더라고요.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잘게 찢어가지고 묵은지 한 장 있잖아요. 한 장에 한 끼 먹어버려. 저 진짜 자린고비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좀 반찬 좀 줄까? 주셔도 되는데 적선은 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적선이 아니고 그 엊그제 이제 처가를 갔다 왔는데 네. 장모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제 바리바리 싸주시거든. 네. 근데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
오래 보관하기가 또 힘들어. 네. 근데 두 사람이라서 이게 소비가 잘 안 되거든. 네. 그래서 많이 받아온 거는 좀 이따가 덜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벌써 입에 침이 고이네. 김치류들이 많아요. 아. 김치 종류가 한 4종류 있어가지고. 아 맛있겠다. 그러면은 한 끼에 한 장은 야. 아니어도 되는. 야 싹싹김치. 이따가 하나 좀 써드리도록 하고요. 저도 싹싹김치 이 말을 쓰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그냥 말 그대로 싹싹 김치는 요즘 좀 유행한다고 해가지고 맞아. 요즘이 아니라 좀 됐죠. 좀 되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여름 얘기를 또 왜 했냐면은 어. 이제 저는 피서 계획이 없는데 이제 어. 피서 가면은 어. 또 여름 하면 산인보다 바다가 인기가 좋잖아요. 한국에서 항상 좀 있는 논란. 예, 작년에도 그 빠니보틀님이 래시가드만 입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튜브를 또 내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국에서만 래시가드를 이렇게 입는데요. 이 래시가드가 뭐냐면 이제 가드잖아요. 이게 뭐냐면 진짜로 신체를 보호하려고 그게 서퍼들이 그렇게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해양 스포츠 같은 걸 할 때. 예, 해양 스포츠를 할 때 진짜 신체를 보호하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래시가드를 입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이제 시선에서부터 보호하는 진짜 파도와 그 날카로운 그 위협이 되는 해양 생물급인 거예요. 한국에서 그 시선 공격은. 근데 너가 너 같은 사람이 계속 시선 강간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잖아. 너가 그러면 시선 강간 안 하겠다고 약속해. 그러면은 비키니 인구가 늘어날 거야. 너가 여기서 선언을 하잖아. 그러면 비키니 인구가 한 2% 정도라 늘어날 수 있다. 제가 2%나 대한민국 5천만, 5천만에서 여자 2,500만 그 중에 2%면은 제가 한 50만 명 정도를 예, 제가 강간을 이렇게 시선으로 아주 시선으로 강간을 이렇게 하고 있었군요. 그러니까 반성해야 돼. 예, 저 이거 제가 좀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그래 오고 있었고 근데 진짜 이게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었냐면 한국 사회가 너무 눈치 보는 사회가 맞잖아요, 사실. 그건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회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다라고 말하는 한 사람들도 있고 뭐 그리고 그렇게 눈치 보는 사회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심한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유튜브 댓글에도 달렸지만 막 계곡에서 비키니 입었다고 신고 민원을 이렇게 넣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런 맥락은 이해를 합니다. 뭐 사람들이 비키니 입으면은 흉보고 저 사람 너무 저렇게 막 출렁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부러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렇죠. 바다 물결이랑 너무 헷갈려서 바다인 줄 알고. 예, 빠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죠. 그런 맥락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진짜로 이게 한국 사회가 더 눈치 보는 사회이기 때문에 맞아. 비키니를 입는 건 사실 별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비키니를 입었다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저 사람은 무언가를 지금 지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키니를 입었을 뿐인데 그 계곡에서 신고한 맥락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비키니를 입어서 너무 가족들도 같이 놀고 있는데 너무 음탕하다. 아니면 그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일가족이 갔어. 네. 예를 들어서 너 같은 사람이 이제 남편이야. 네. 남편이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아기가 위험에 처하는 거지. 네. 그래서 와이프가 저거는 유해 생물이다. 그러니까 섬광탄 같이. 그치. 애기들을 지금 챙겨야 되는데 이 남편이 계속 저기만 보고 있으니까 애기들이 지금 큰일 났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모든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다가 아니죠.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즐비하겠죠. 예를 들면은 진짜로 누가 스트레스를 왜 받는지에 대한 그건데 그냥 복합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게 자랑이 됐건 아니 실제로 음란적인 뭐 그런 접근이 됐건 사람들이 이미 남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맞아.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놀러 가잖아요. 바다로 놀러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논다라고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우통을 까요. 근데 제 몸은 좋은 몸이 아니에요. 저 겨드랑이 털 존나 많아요. 제모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또 예. 식사하면서 들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삼가해 주면 좋을 것 죄송합니다. 같아요. 근데 누가 형님 근데 댓글에도 달렸지만 누가 저희를 이거 남들이랑 듣냐는 그런 댓글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착각일 수도 있어. 그건 듣다가 후다닥 끄신 분들도 많을 거라는 거지.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왜 이걸 벗냐면은 제 몸을 자랑하려고 벗었겠어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나는 이렇게까지 자유로운 사람이야 뭐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치. 옷을 입고 들어가면 옷이 젖어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빨래 한 번 하는 게 그냥 귀찮고 뭐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바닷물 들어가면은 바닷물뿐만 아니라 수영장 이게 옷이 젖으면 무거워지고 막 그래요. 맞아. 그래서 그냥 몸으로 물 들어가는 게 편해서 그냥 벗는단 말이에요. 맞아. 옷 상해. 예, 옷 상하고 진짜로. 맞아.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남자가 아니라 여자고 이랬으면은 물론 그건 쉽지 않지. 쉽지 않죠. 옷 상하는 것보다는 다른 몸이 상하는 걸 걱정할 수 있지. 예, 근데 너무 그러니까 남이 무언가를 입었음 그리고 본인이 무언가를 입었음에 너무 의식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불필요할 정도로 예, 그냥 자유롭게 맞아.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고 근데 그거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죠. OT 뭐 그런 거 있잖아. 맞아. 오큐페이션 타이밍 TOP 맞아요. 타임 오큐 아니요. 맞아요. 예. 아무튼 그 때와 상황에 맞게 입으라는 거죠. 예, 저희 둘 다 틀리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타임, 플레이스, TPO, 오케이션, 오케이션 맞는 것 같아. 예, 오케이션이 뭐야? 상황인가 뭐 그런 건가? 예, TPO네요. TOP는 빅뱅 래퍼고. 예. TPO를 아무튼 내 생각은 뭐냐면 난 굉장히 동의하는 반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한국이 작다. 한국이 굉장히 작습니다. 동의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최근에 여기 합정 이사 오고 나서 그냥 길에 서 있다가 내 고향 친구들을 2번이나 만났어. 이게 말이 돼? 근데 합정이라서 말이 돼. 그러니까 이 동네는 좀 서울에 상경한 사람들이 또 많이 오가는 동네기도 하고. 올 법하죠. 그래서 제 대학교 때 친구 하나랑 중학교 때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형님 괴롭혔던 보통은 날 괴롭히죠. 날 안 괴롭힌 사람을 찾긴 힘들죠. 왜냐하면 요즘 코미디언들도 다 저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안 괴롭힌 사람 찾기는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해안가에서 이렇게 벗고 놀고 있는데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뭐 극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옆집 사람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지리적인 그런 특성인 거겠죠. 맞아요. 한국이 좀 더 가서 한국이 부패하는 것도 난 거기 있다고 봐.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야. 누군가를 수사해서 죽여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내 고향 친구의 엄마의 남편인 거야. 완전 범죄와의 전쟁 그거잖아요. 뭐 그런 거지. 네가 어디에 하면 우린 사실 가족인기라. 그럼 진짜 가족이 이 좁은 한국에서는 한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어 버려가지고 이게 냉철하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디스전 같은 걸 했다가 또 페스티벌에서 만나버리고 그러잖아. 래퍼들도. 그런 느낌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눈치를 계속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 그래서 해안가에서 벗었다가 손가락질 이렇게 당하면 알고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진짜로 저도 그 부분까지는 좀 인지를 합니다만. 근데 좀 바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저도 그것까지도 또 인지를 하죠. 제가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고 그냥 칠렐레 팔렐레 직장도 안 나가고 보기 싫은데 만나야 되는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숫자가 적고 이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막 본인의 어떤 노출도 있는 그런 한국의 정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굳이 뭐 비키니 래시가드 이런 걸 떠나서 계속 눈치를 봐야 되고
이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진행시키는 이 대한민국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유롭고 시선에서부터 떠나서 자유롭고 그렇지만 자유로운데 막 나가버리면 안 되지. 그건 이제 자유가 아니라 그쵸. 범죄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인구수가 늘어나면은 그런 사람들도 차츰 좀 줄어들지 않을까. 괜히 남의 시선 의식해서 비키니를 입는 사람이나 맞아. 그 혹은 누가 비키니를 입었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이런 인구수가 점점 또 줄어들면서 저희들의 마음의 스트레스와 이런 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그 비키니를 좀 입으시면은 어떨까. 결론은 그거잖아. 예. 너가 좀 비키니를 좀 더 보고 싶다. 저는 이제 형님 방금 말씀하신 합정동 이런 거리도 괜찮고 길에서도 비키니 입어도 된다. 예. 뭐 이렇게.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마무리를 해버려서 제 논지가 완전히 무너졌네요. 제 성욕을 충족시키려고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예, 아니었고 그냥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여름 휴가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고요. 형님도 예. 보고 싶으시다면 뭐 이제 그 좀 더 좀 파격으로 나아가는 네. 그 대한민국이 재밌잖아요. 예, 재밌지 않습니까? 그 좋습니다. 아무튼 눈치를 덜 봤으면 좋겠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뭐냐면 지금 카메라가 배터리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한번 갈고 가야겠다. 그러면은 네네. 한번 오늘은 3부작으로 가버릴까요? 좋은데요? 예, 좋습니다. 그럼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예, 24.3333 오늘은 3부작으로 가겠다. 트릴로지로 가버립니다. 트릴로지로 예. 가보도록 하죠. 제가 또 갖고 온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이 컨텐츠 추천은 아니고 그냥 컨텐츠 얘기인데 이제 또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도 이렇게 곧 개봉을 할 거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이라는 것 같던데? 내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미 올라간 후겠네요. 예, 저도 이제 오징어 게임 정도는 이제 정주행을 후다닥 하루 만에 그냥 맛있는 거 시켜놓고 해버리려고 하는데 네. 아니 오징어 게임이야 뭐 또 흥행하겠죠. 예, 해외에도 뭐 이렇게 잘 되고 이미 원투가 보통 원에서 하고 투 빠그라지는데 맞아. 원투 잘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3부작 마무리라고 하는데 3부를 사람들이 당연히 보겠죠. 맞아. 예, 이거는 뭐 당연히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그쪽에서 3부를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홍보를 계속 하고 있거든. 그 감독이 절대 이거 재미없지 않을 거라고. 네. 근데 후달리면 보통 그렇게 하던데.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찍긴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기대했던 것보다 원에 그 임팩트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진 않겠죠. 나는 그렇게 하면 더 보고 싶을 것 같긴 하다. 감독이 저렇게 저 자세로 간다고. 네. 약간 근데 그건 거지. 뭔가 애초에 3화를 생각하고 2화를 만든 거니까 2화 보고 실망한 거를 3화에서 다 해소해 주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좀 궁금해. 저도 이거는 무조건 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이거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7월 6일인가 해가지고 넷플릭스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방영이 된다고. 뭔데? 저 근데 이거 보고 좀 화가 났어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이거가 제가 방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거야? 제가 한국 거예요. 이제 패널로 또 그거 있잖아요. 그 실황에서 어디 가가지고 뭐 우정촌 같은데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캐리어 끌고 와가지고 등장씬 이렇게 샥 한번 확 화면 전환되는 소리 나오면서 샤라라 하면서 이렇게 좀 나오다가 확 하고 인터뷰로 화면 디졸브돼서 넘어간 다음에 거기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거 한 다음에 연애 프로그램 뚝딱이다.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순간 연애를 진짜 해본 적이 없으시다고요? 네, 없습니다. 이런 거 하고.
뭐 그러고 이제 화면 넘어가가지고 이제 패널로 카더가드님, 이은지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이은지님 하면서 진짜 저렇게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하고 또 카더가드님 옆에서 재밌는 말 한두 마디씩 이렇게 해주면서 아니 화가 너무 났어요. 아 왜? 이게 나온다길래 일단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모태솔로라는 그 묵직한 카드를 활용을 했잖아요. 저도 27살까지 그 모태솔로였던 사람으로서 이거 화가 났던 점은 뭐였냐면은 진짜 방송에서 모쏠까지 빼앗는다. 진짜 빼앗긴 가난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이 나 그때 진짜 가난했고요. 막 이러고 막 그거를 이겨내고 저는 성공해냈습니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함으로 스스로 삼고 있는 어떤 긍지와 어떤 그것까지 다 앗아가는 이게 이런 넷플릭스에서 모쏠까지 가져가 버리는 거. 전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왜 또 슬펐냐? 이게 사실 모태솔로라는 거 자체에서 그 박탈감이 발생하진 않거든요. 모태솔로고 앞으로도 모태솔로일 것이라는 거기에서 박탈감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태도와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 복합적인 총체적인 그리고 나서 거울을 봤는데 진짜 얘는 나도 사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또 본인이 선택적으로 모태솔로가 아닐 수도 있는 그게 아닌 어떤 그런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필연적으로 모쏠인 거기에서 박탈감이 발생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모쏠들 진짜 외모가 훤칠합니다. 아 진짜? 예. 에이 그럼 안 봐.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거기에 나와서 적합한 사람은 막 형님이나 예. 야, 이런 분들이 나오면은 진짜 그 모쏠적인 그 바이브를 가져가면서 그거를 하는 건데 선택적으로 모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 그거는 좀 꼴보기 싫다. 네. 그러니까 너는 너가 출연을 못해서 지금 아쉽다는 거잖아. 제가 저는 그런데 나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데서도 당연히 그렇게 저를 안 부르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가 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죠. 알죠. 예. 근데 그냥 화가 나는 걸 어떡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인트 하나. 뭐? 이거는 댓글에서도 뭐 빼앗긴 모쏠 이런 거는 있었지만 반응 중에 이건 없었어요. 제가 한 분석인데 이게 그 제목이 있잖아요. 연구를 일부러 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본의 라노벨식 제목이에요. 그치. 예, 뭐뭐지만 뭐뭐 하고 싶어.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뭐 중2병이지만 사랑은 하고 싶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애인데 중2병이지만 사랑은 하고 싶어. 예, 제 기억에 제가 그거 이거 틀리게 말한 거 아니에요. 리카였을 거예요. 뭐 아무튼 정말 안대를 한 이 굉장히 보랏빛 머리에 귀여운 주인공이 나오는 애니고. 그러니까 모태솔로는 대부분 오타쿠일 것이다라는 그거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 제목을 한 것 같아요. 놀린 거네. 예,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쏠이 아닌 그 방송 작가들 대부분 모쏠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일단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랑 놀고 사람들이 얘기를 나누는 것들이 즐겁고 나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 해가지고 어디에 가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장 좀 알아봤더니 작가 하면 이런 거 할 수 있고 PD 하면 이런 거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방송 쪽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대부분 모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쏠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모쏠에 대한 거를 만들었다는 게 그게 존나 진짜 모쏠을 만들려면은 예. 공대 나온 이제 저기 공학가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 남초 회사 거기서 만들었어야 했죠. 네. 거기서 했으면 모태솔로지만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근데 물론 아무도 안 보긴 하겠죠. 볼 이유는 없지. 예, 진짜 그러면 콘텐츠에서 진짜로 똥내 나버리죠. 똥내 나버려. 근데 그게 재밌는 거야. 난 예. 그걸 보고 싶어. 저도 똥내를 좀 예. 나는 솔로는 되게 좋아하거든. 예. 근데 뭐 솔로 지옥 이런 거 안 봐. 예. 일단은 뭔가 뽀샤시한 뭔가 설레는 연출하면 안 봐. 예. 그냥 진짜 현실적으로 와 사회 실험 해버리면 보는데 모태 솔로라는 제목을 갖고 사회 실험이 아닌 다른 걸 한다? 이거 굉장히 좀 뭐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일단 제가 그 태도를 정확히는 봐야죠. 이 가가지고 그리고 이미 검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런 거에 일일이 화내는 제가 이미 그러니까 엔터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있으면서도 그치.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저를 그 거기에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엔터테이너고 코미디언이고 이거를 떠나서 시청자와 관객으로서의 그거를 자꾸 제가 스스로 유지시키다 보니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검열을 통해서 이상한 못쏠들을 다 걸렀을 거 아니야. 진짜 못쏠들. 맞아. 그리고 이 사람 방송 나가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만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못쏠에 대한 브랜딩이 또 한 번 잘못되고 그 다음에 진짜 못쏠들은 얼마나 슬퍼하게 될까. 약간 그거네. 너드남. 그쵸. 네. 너드남인 척하는 거지 사실. 네. 진짜 너드남은 사회에 비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드남이란 개념 때문에 너드남이었던 사람이 너드남이 아니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맞아. 연옥에 갇혀버렸어요. 이 세상과 지옥 그 중간에 있는 그 천계도 아닌 천계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닌 그 어느 곳에서도 속하지 못한 존재가 돼버려. 그러네. 근데 저 사람 왜냐면은 이제 좀 그 인터넷을 접하고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또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진짜 너드남이었던 사람들을 보고 저건 뭐지? 원래는 적어도 걔네들은 나는 찐딴가 보다 너든가 보다 너드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사회에 비춰지는 너드남은 그게 아니었다가 되면서 그럼 난 뭐지? 사람들도 저건 뭐지? 저건 뭘까? 쟤왜 저런 거 살아? 아니 진짜 이 말이 나온다니까요. 난 너드고 찐따야 이렇게 하고 살아갔는데 저건 뭐지? 난 뭐지? 바로 고장 나버리는구나. 그니까 무적행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무적행. 연옥에 갇혀버렸구나. 근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진짜 모태 솔로들은 진짜 모쏠이 그냥 모쏠로서 살았잖아요. 쟤 모쏠이야 그냥 이렇게 사람들한테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샤랄라한 사람들이 모쏠의 대명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쏠들은 가만히 있어. 쟤는 뭔지 모르겠다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뭔지 모를 사람. 그러니까 왜 저러고 살아의 말을 듣는. 어떤 카테고리에도 속하지 못해. 속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러면 유튜브용으로 한번 컨텐츠 만들어 보고 싶다. 진짜 못쏠들, 진짜 심연의 못쏠들 분들을 모아가지고 진짜 한번 이렇게 사회 실험 마냥 이분들을 모아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코미디 하고 막 여기저기 막 나오긴 데도 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저의 이 말을 하는 진정성을 또 의심할 수가 있지만 전 그리고 또 못소리 지금 아니거든요. 이제 또 27살까지 못소리였는데 이제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그쵸. 당당하게 지금 연애 사실을 공개하는 거야? 예. 지금 10명의 비치들과 연애를 하고 있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방송 자체가 나오면서 이미 좀 이것 때문에 타격이 있을 사람들 측에 이미 먼저 공감과 그 마음이 쓰이는 그냥 그런 게 제가 좀 있었습니다. 약간 너는 이제 모쏠에서 빠져나왔는데 빠져나오지 못한 너의 옛 동료들을 걱정하는 거구나. 그렇죠. 불과 몇 년 전에 너의 동료였던 사람들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생기고 있는 그 동료들. 네. 이 미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참 그렇다. 왜냐면은 모쏠이라는 존재가 좀 뭐랄까
그 처음 이렇게 고백하거나 고백받거나 뭐 이런 시점들이 모두에게 존재하잖아. 네. 근데 그 타이밍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의 그 일그러짐으로 사실은 커플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못 소릴 기회들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 예.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도 성사시키지 못했던 그 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네.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 아주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결혼까지도 했지만 네. 그게 멀게 있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몇 번의 이제 어떤 실패를 겪었으면 지금까지 못소리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두려움. 진짜로 이게 또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뭐죠? 굉장히 두려운데 저도 25살에 또 그때 대학원에 있으면서도 계속 들었던 말인데 막 이게 그리고 또 연애를 활발히 하는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남자 모쏠들을 엄청 그 경계시하잖아요. 모쏠인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저 존나 이상한 문제 또는 하자가 있을 그럴 것이다. 네, 그 시기를 빠르게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모쏠에도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모쏠인데 더 모쏠이 모쏠 제곱 더 모쏠이. 네, 저는 이제 사실 코미디라는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적합한 어떤 환경에 또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진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긴밀하게 아니 제가 말을 뭐 이상하게 했는데 아니 제가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그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종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모쏠의 가속도가 붙다가도 해결이 된 경우가 있는. 진짜 26살 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이제 모쏠이 아니려고 노력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진짜 어떤 완전 진짜 예쁜 어떤 분이 계셨어요. 어떤 진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게임 속에 만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게임이랑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였는데. 근데 뭐 어떻게 됐어? 아니 그러니까 공연 끝나고 이제 만나고 이제 같이 뭐 술 한잔 했어요. 예, 술 한잔 하고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제 집까지 데려갔어요. 아주 음탕하네. 예, 음탕한 놈이죠. 음탕한 놈이 한번 돼보려고. 모쏠도 이렇게 탈출을 한번 하고.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넷플릭스 보다가 갔어요. 넷플릭스 보러 갈래 했는데 넷플릭스 보고 갔구나. 넷플릭스 보고 갔어요. 진짜 저도 그때 왜 그랬지 싶은데 지금 이제는 다시는 그러지 않죠. 이게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이제 제가 맥주 이렇게 가져오고 얘가 혹시 화장실을 갔는데 제가 그 옥탑방 거기 더럽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해서 화장실도 가서 후다닥 그 치우고 그러고 이 맥주 이렇게 가져다 주고 넷플릭스 틀었는데 뭐 볼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볼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 거기에 진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내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이고 이거는 저 어떤 아쿠아리움 뭐 그런 수족 해양 생물 그런 다큐멘터리고 혹시 애니 좋아해? 나도 이쪽에 나오는 애니들은 사실 대부분 봐가지고 다른 것도 봐도 되고 뭐 이런 말을 하고 그 다큐멘터리 좀 틀고 있다가 그 여자가 이제 갔습니다. 집으로 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데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야 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복귀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교훈을 얻었구나.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었다고 봐? 존나 바로 키스 갈겨버리면서 넷플릭스를 안 켜고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리고 강간범으로 신고돼가지고. 그러네. 그분의 동의가 없었으면은 그냥 문제가.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쉽지 않은 인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만약에 그렇게 같이 집에 갔으면 그 여성분의 보통의 심리는 어떨까? 그러니까 뭔가 있길 바라면서 같이 들어갔을까? 너가 또 애견 테토녀로서 많이 그런 걸 생각해봐. 근데 제가 뭐 이런 조금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이 시청자와 제가 관객으로 또 와달라고 하는데 이 새끼가 나 따먹으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실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 뭐 근데 이 말을 하면 제가 저번에 야동 발언도 그렇고 자꾸 제가 스스로가 땀나는 저 지금 진짜 땀나고 있거든. 스스로가 땀나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맞아. 아니 내가 계속 아무도 시키지 않은. 오히려 네. 내가 껴들어 주면 너가 거기 심연에서 나오는데 네. 너가 혼자 얘기하게 옆에서 지켜보면은 점점 스스로 몰고 들어가 코너에. 그거가 있잖아요. 어. 그 이 침묵을 깨려고 스스로의 가장 그 어두운 과거까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너무 조용하니까 심리 상담에 예, 들어가. 흥미로운 말을 해주려고 어. 그러니까 좀 조용하니까 이제 그 서로가 이 얘기를 한 자체만으로 또 흥미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어그로를. 예, 어그로성이면서 전 또 거짓말 하는 걸 안 좋아하니까 예, 거짓말이 아닌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또 이 말을 끝나고 그 말까지는 하지 말 걸 그래. 근데 아무튼 근데 뭐 있었던 일이고 저는 좀 떳떳한 것까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고 그 이후로도 제가 뭐 남녀 관계 혹시 여성분들한테나 맞아. 피해나 누를 끼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누를 끼친 게 있다면 전 진짜 뭐 한국에서 야동이 불법인데 자꾸 막 포르노업 같은 데에서 야동을 보는 정도? 그 얘기도 굳이 괜히 해가지고 지금 또 불법을 또 고백해버렸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럼 말을 안 하면 되는데. 왜냐면은 제 존재 자체가 이미 여성분에게 그걸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피해. 그러면 이 모든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자인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너는 맞는 것 같아. 너는 잠재적 성범죄자가 맞아. 바로 키가를 하려고 하는 이 미친놈인 거죠. 범죄 심리가 있다. 네. 아무튼 바로 그렇게 이제 약간 진심 반 농담 반이었는데 사실 진심 반이 있긴 있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못할 놈인 거죠. 스스로가 거기까지 인지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마 나는 높은 확률로 뭐 강간 혹은 성범죄 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까지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또 남녀관계 혹시 몰라 어떻게 될 수도 있어라고 말하지만 또 제가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남이 그렇게 말했지만 이 사회의 시선이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진짜 나는 아닌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런 강간은 힘들지만 성균이는 시선 강간을 하고 있고 진짜 사람을 곤란하게 하시네. 아니. 그리고 일부랑 이어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이렇게 일부러 빌드업 한 것처럼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그렇죠. 껴들으면서 저를 살려주시는 그런 거죠. 그치. 너가 더 이 얘기를 하도록 놔뒀다가는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이쯤에서 끄는 근데 거지. 위험할 게 없어요. 저는 뭐 잘못을 안 했어요. 제가 뭔 잘못을 여성분을 제가 약으로 취하게 해서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지. 공연 끝나고 진짜로 좀 얘기를 많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서울 코미디 클럽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술도 한 잔 이렇게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집을 한번 이렇게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저도 좋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비슷한 일조차 없었어요 제 인생에. 네, 연애를 이제 한번 했죠. 그렇지만 넷플릭스를 켜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거는 해양 생태계 뭐 이런 거. 난 그게 더 나쁘다고 봐. 저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성범죄보다 더 나쁜 거야. 제가 넷플릭스 켜고 하나하나 큐레이션 해주는 행동이 최악의 행동.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르까진 농담이고 이제 제가 한 그 지랄 비용신 같은 행동은 진짜 내가 잘못했다. 여성한테도 모욕감을 내가 조금 선사를 한 게 있었을 수도 있어. 기분 나빠서 진짜 집 가셨을 거예요. 키갈보다 더 무례했을 수도 있어. 진짜로요. 그거를 전 이제 깨달은 거죠. 이제 그 모쏠의 가속도를 얘기하다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고. 맞아. 뭐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3부로 돌아올까요? 네네. 1부는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었죠 저희가? 비키니. 비키니 얘기를 하고 2부는 저희가
키갈 얘기 뭐 못쏠 얘기부터 해서 연애 얘기 한번 해봤고 선봉험제를 성균이가 할 뻔한 그 경험을 얘기를 해봤고 도대체 3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아 그렇게 자꾸 말하지 마요. 선봉험제 저도 인정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3부로 돌아왔습니다. 예, 24.666화. 예. 철저하네. 예. 제 역할을 제 책임을 또 다하는 잘했어. 그런 사람이자 그런 코미디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책임이 굉장히 작네요. 그 소수점 세는 게 책임이라니. 그거마저도 못하면은 저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도 있고 성경에서도 가장 작은 일에 하는 것이 그 네가 가장 작은 사람 하는 게 예수님한테 하는 행동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네가라고 방금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가라는 게 그 다른 뜻이 또 있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갑자기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도 노무현 대통령님을 갑자기 아무튼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 본인 그 마을 아이들한테 그 연설은 아니고 훈화도 아니고 그냥 대화죠. 뭐 노무현 대통령님은 항상 대화를 하려고 하셨던 분이셨으니까 국민들이나 어떤 국민들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러셨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이런 말씀도 또 해주셨죠. 그 너희 그 작은 일에 열심히 해야 된다. 작은 일에 잘해야지 그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큰 일을 맡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본인의 그 책임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루이 CK라는 코미디언은 농담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요즘 젊은 놈들은 왜 이렇게 그 젊은 놈 내가 무조건 말할게. 젊은 놈들은 진짜 늙은 사람들보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젊은 새끼들 요즘 커피 만드는 왜 커피를 존나 풍자적으로 만드는 거야. 여기 커피 있습니다. 막 너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너는 그런 생각이 속에 있겠지. 너가 뭐 감독을 하고 싶고 난 이 재능이 있는데 왜 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그 커피를 만들어야 되는 건 그게 그냥 지금 너의 직업이기 때문에 넌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역할이 몇 부인지 정확하게 이 청취자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게 내 역할이라면 그거를 그냥 하는 거죠. 그게 하고 싶으니까 이런 걸 다 떠나서 그게 내 역할이니까. 책임. 소수점 붙이는 거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 나오고 이제 루이 CK까지 언급할 정도로 사명감을 가졌다면 난 뭐 인정할게. 형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까지 나는 하겠습니다. 그 어쨌거나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고 그랬다면 내가 사과할게.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또 투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서로 대립을 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는 진짜 진정 추구해야 될 길은 어떤 것인가를 또 한번 진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 가져온 내용은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이 현재 전쟁 중에 있죠. 근데 뭐 엊그제는 또 뭐 휴전 합의를 했다가 또 트럼프가 이 새끼들 합의해놓고 안 지키더라라는 기사까지 봤거든. 제가 저 이스라엘과 이란 중에 형님은 누구 편이세요? 그게 난 둘 다 잘못했다고 봐요. 어떤 측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란이 일단은 핵을 가지려는 움직임. 그렇죠. 이게 굉장히 다른 국가들의 위협이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금 총리인가요? 그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자기의 입지가 좀 불안정해지니까 그 이란에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얽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죠. 이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우두머리들 때문에 네. 그 시민들이 고생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죠. 그곳에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죄가 없죠. 그치. 그리고 그 최근 맥락이 이란과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또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 보자면은 이런 얽힘도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냥 전쟁사 이런 걸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하는 전쟁. 요즘 외교 전쟁, 경제 전쟁 이런 복합적인 현대식 전쟁들도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 진짜 노잼들이고 진짜 겁쟁이들이 따로 없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말에 올라타서 싸우는. 저는 그 냉병기로 전쟁하는 걸 진짜 좋아했거든요. 냉병기가 뭐지? 그러니까 이 창이랑 그러니까 그 불이 안 나오는 그 총 같은 거는 이제 냉병기가 아닌 거고 칼과 창으로 칼, 창, 방패 이런 걸로 하고 해가지고 막 칼로 이렇게 땅땅 하는데 방패 진을 형성해가지고 그거를 막아내고 그 사이에 창병들이 이렇게 막 찌르고 저는 이게 좀 그 시절에 살았어? 아니요. 아니잖아. 근데 그 사서나 이런 걸로 그런 거 보면. 그 삼국지 같은 게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 삼국지 그리고 일본 전국 시대. 막 최근에도 뭐 그냥 있었던 일인데 뭐 문제 맞추기를 했는데 그 거기에 답이 뭐 그러니까 전국 시대 판국을 가른 뭐 주요한 전쟁은 무엇이었을까 뭐 그게 나왔어요. 일본 그래가지고 다 포기하고 있었을 때 저만 문제 답을 맞췄죠. 세키가라 전투. 좀 으스댔었던. 어디서 그걸 했는데? 그 스타크래프트 그 유즈맵에 상식 퀴즈 있구나. 다음에 형님 얘기도 했었어요. 그때 재규 재밌겠다. 형이랑 막 용준이 형이랑 같이 했거든요. 재밌겠다. 그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고요. 네. 형님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 왜냐면 저희들이 막 다 분야가 있어요. 저는 음악 막 영화 예술 계통 그리고 전쟁사 막 삼국지 관도대전 이런 거 다 맞추고 재규 형이 정치랑 경제 다 맞추고 그리고 옆에 용준이 형이 진짜 잡다한 것들 다 알아요. 막 생물 막 이런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주로 못 갔던 부분들이 과학 그리고 과학도 뭐 용준이 형이랑 막 재규 형이랑 많이 맞췄는데 그때 재규 형이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과학, 수학 이거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 분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황금 밸런스로 좀 게임 재밌겠다. 재밌게. 진짜 다음에 꼭 해요. 이거 그래. 너무 재밌어요. 재밌겠다. 그리고 그 문제 나오면은 오답 치는 게 그 더 재밌는 거. 그 뭔지 알죠? 막 세상 예를 들면은 문제가 뭐 이런 식이에요. 세상을 뭐 좋은 뭐 어떤 그 메시지를 전파한 인물은 하는데 답으로 막 히틀러 이런 거지. 농담. 웃기잖아요. 네. 뭐 아무튼 그런 거 해놨고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었죠. 냉병기 얘기 제가 했죠. 너무 제가 또 다른 길로 썼네요. 아무튼 그 저기 이제 냉병기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칼부림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요. 그 사람들이 왜 싸우냐면은 이게 저도 그 교차 검증을 합니다. 항상 그 어떤 사서나 그 하나만 보고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왜곡하고 편파적인 그 역사관을 갖게 되는 지름길이어서 그 여러 군데에서 말한 그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교차 검증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과 이스라엘 형 관계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 예전에 뭐 이란이 현대화를 이룩하게 그 공헌을 많이 한 뭐 팔라비라는 2세라는 그 어떤 그런 사람이 이란 되게 우리나라가 쇄국했듯이 거기도 엄청 국가가 이런 거였는데 많이 개방을 시켜줬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 생각이에요. 박성균의 역사관이에요. 미국은 이제 중동 전쟁에 계속 개입을 하려고 해요. 기름을 얻고 싶으니까 기름을 얻고 싶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도 해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출신의 그 유대 민족이 굉장히 그 돈을 잘 다뤄가지고 경제, 은행 막
이런 쪽에서 거물들이 엄청 정치 그래가지고 미국의 로비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압박을 계속 하니까 미국은 그리고 또 내가 거기 가서 영향력 행사해서 기름 오일머니도 챙기고 그러면 좋으니까 이집트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여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맺었던 협약이 이집트랑 이스라엘에 내가 군사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 이런 거 지원도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그때 동시에 그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개방적이었던 그 이란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다시 엄청 원론주의 그 이슬람 민족 중에서도 수니파 시아파가 있잖아요. 수니파는 그 모하메드 전통 혈통이 아니어도 우리들을 이끌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냥 약간 뭐 시대에 맞춰서 시아파는 무조건 혈통주의. 덴노 천황 일본 천황만 우리의 대통령이야. 약간 이런 주의. 맞아. 그래가지고 이란은 그 시아파라면 강경하고 그런 흐름으로 됐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내세운 게 이 모든 세상의 흐름을 조금 미국이 주도하잖아요. 반미 정책을 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 도와주고 막 저 이집트 도와주고 하는데 이 정권을 먹고 그 국민들의 정서를 힘을 이렇게 입었는데 우리는 강경주의야. 우리의 이슬람 우리만 잘하고 있는 짓이야.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면 또 꼴이 우습잖아요. 반미주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역사 얘기 아니야. 흥미롭게 듣고 있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청취자분들도 좀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나도 사실은 좀 많이 찾아보긴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좋아.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막 말 바꾸는 사람이기도 싫고 이렇게 미국을 멀리 하다 보니까 미국이 원조하는 가장 그 이슬람 이 문화권에 있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분쟁도 항상 있었던 예루살렘 얘네들은 우리의 주적이다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복합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장 세력들 있잖아요. 뭐 헤즈볼라라든지 최근에 또 어디였었지? 그 있었는데 아무튼 공각기동대. 예. 수니파 시아파 안 가리 하마스? 예, 하마스. 하마스는 심지어 그 시아파가 아니에요. 수니파예요. 그러니까 좀 유동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근데 그러니까 주적이 이스라엘이니까 시아파, 수니파 안 가리고 다 지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좀 정책적으로 우리가 당하면 이란이 점점 이런 식으로 확대할 거야 하면을 설득하면서 주변의 수니파 국가들이랑 우리는 친한 사이야 이런 외교를 엄청 펼쳐가지고 이스라엘은 그 이슬람 국가들이랑 본인은 유대교지만 엄청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런 양상이 지속되면서 둘이 갈등이 심화되는데 거기에서 이란이 지금 핵 무기를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국방력이나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은 훨씬 고도화돼 있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란이 훨씬 땅이 크고 인구가 많고, 맞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거기서 오는 뭐 이제 그 나름의 밸런스가 또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쪽은 약간 뒤쳐져 있지만 좀 많고 여기는 고도화돼 있지만 좀 적고 그래서 좀 황벨이 그거 뭐냐 이재동 같은 고수들이랑 붙을 때 일꾼 두 마리 빼잖아요. 약간 그 밸런스로. 근데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에서는 또 스텔스 폭격기죠. 그 B2 폭격기를 동원해서 그 벙커버스터로 그 핵시설을 날려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핵시설이 그러니까 핵이 전반적인 세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니까 그리고 그 다른 국가들이 이란은 핵무기 갖지 말라 그거에 서명을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게 존나 어이가 없는 거죠. 지들은 갖고 있는데 너는 갖지 마라고 하는 게. 근데 가진 사람들은 우리는 갖고 이걸로 서로 대치하면서 안 쓸 거야라고 하는데 지들 마음대로인 거죠. 맞아. 우리나라도 약간 좀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맞아.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엄청 미국의
그 입김을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많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핵을 어디 조용하게 네.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에 보면은 예. 그 지하 세계에서 좀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약간 뭐 없어야 되겠지만은 네. 그 언젠가 만약에 고삐가 풀려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아수라장이 된다면 네. 약간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없어야겠죠. 있는 순간 이제 그러니까 핵 전쟁이 있는 순간 코미디는 못 하죠. 지구가 멸망을 하겠죠. 네. 저는 코미디 하고 싶은 마음에서 좀 전쟁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맞아. 네.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이스라엘이랑 이란 중에 어떤 쪽을 약간 응원을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진짜 진심인데, 이건 말 안 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밝히는 순간 이게 좀 굉장히 그래서 너는 전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전쟁이 아닌 지금 한쪽을 지지하고 있어. 아니 보니까. 그거는 지금 전쟁을 옹호하는 발언. 근데 크리스찬은 이스라엘 쪽이 중요하긴 한 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지긴 한데 이게 유대교랑 크리스찬은 좀 그러니까 다르니까. 이게 기독교는 달라서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랑 천주교를 합친 그거잖아요. 이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이슬람 그쪽은 그 마호메드 이 선지자를 통한 어떤 코란 그거를 통한 그들의 그걸 믿는 거고 저 유대교는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만이 있다고 삼위일체를 그 믿지 않는 그거고. 그렇구나. 예. 복잡하네. 이 재밌어요. 예, 사람들이 살려고 이렇게 투쟁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저는 코미디를 안 했으면 제가 25살에 정신이 진짜 이상했거든요. 코미디를 안 했으면은 제가 약간 전쟁하러 떠나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그냥 싸우는 거죠. 싸우고 죽고 그런 거죠. 뭐. 무섭네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네. 근데 이 대목에서 사실 내가 오늘 추천 컨텐츠로 가져온 게 좀 맞아. 그러면은 맞아 떨어져. 저희 뭐 여기까지 하고 컨텐츠 추천을 넘어갈까요? 그러도록 하죠. 예. 그 이번 컨텐츠 추천은 그 이주일 선생님의 예. 이게 아니고 이주일 선생님은 좀 다른 얘기고 아무튼 뭐였냐면은 애니메이션 중에 아키라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알아? 예.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너무 좋아요. 이제 일단 일본의 한 80년대 90년대 그 버블 경제 시절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때깔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사이버펑크 배경으로. 그러니까 그 정체불명의 어떤 핵폭발 비슷한 게 도쿄에 일어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어떤 네오 도쿄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만화예요. 그래서 이걸 다 보고 나면 와 퀄리티 좋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해설을 좀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시작할 때 네오도쿄의 어떤 그 카네다인가요? 그 친구가 폭주족이에요. 폭주족인데 그 폭주를 하고 다닙니다. 이미 그 아포칼립스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뭔가 과학적으로는 발전이 됐지만 여전히 막 폭력이 남아 있고 막 그냥 도시가 쓰레기 같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폭주를 하거든요. 친구들이랑. 그러다가 어떤 정체불명의 외계인 같은 초능력인 어린이가 하나 있는데 걔한테 친구가 부딪히면서 친구가 어마어마한 부상을 입고 아무튼 좀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초능력자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정부 기관 같은 데서 초능력자를 데려가면서 자기 친구도 데려가. 그러면서 친구에게도 그 실험 같은 걸 하면서 친구도 이제 초능력을 갖게 되고 뭐 나중에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이 해설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이 그 핵을 맞고 어쨌거나 지금 협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일본은 무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자위대만 가질 수 있고 그런 아무튼 제한된 무력을 갖고 있는데 일본이 만약에 다시금 그 무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약간 은유해서 나타낸 컨텐츠더라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잡혀간 친구를 실험을 하면서 친구가 힘을 갖게 되는데 걔가 또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주인공한테 막 이렇게 막 뭐 아무튼 막 힘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파괴적으로 하면서 자기까지 막 이렇게 파괴돼 가는데 그게 결국에는 일본이 다시 힘을 가졌을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좀 비유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런 관점에서 이 만화를 보고 나면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잘 만들었다. 네. 뾰족한 어떤 그 풍자가 들어있는 만화구나. 그래서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 그 장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폭주족의 그 아키라 이제 칸에다가 그 오토바이로 급정지 이렇게 맞아. 칙 하면서 서는 그 장면. 맞아. 그것 때문에 이 만화를 보게 됐어. 네, 그러니까 그거 짤을 이 도는 걸 보면서 이 뭐지 무슨 만화지? 그러면서 그 드리프트를 하면서 쫙 하는 그 1, 2초 정도의 장면이 있는데 그게 거의 진짜 많은 만화랑 영화에 다 오마주가 됐더라고. 네. 그 장면이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요. 뭐 심지어 막 포켓몬스터, 도라에몽 이런 데도 들어가고 막 다른 유명한 만화에도 다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그 작품 만들었으려면 그거 다 일일이 하나하나 그렸어야 되는데 맞아. 진짜 아무튼 아키라 저는 형님의 그런 해석이나 그런 것까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재밌게 잘 봤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 줬다는 것. 사이버펑크 배경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맞아. 그 분위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20세기 소년 그거를 봤을 때 느꼈던 거랑 비슷했거든. 뭔가 쿰쿰한 그 약간 절망적인 그 미스테리함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간다는 거지. 카우보이 비밥스러운. 잘 몰라. 아무튼 뭐 그런 느낌. 예, 좋습니다. 네, 컨텐츠 추천을 해봤고 성균이는 저는 노래 추천입니다. 노래는 아니고 음악 추천이에요. 노래는 이제 부르는 게 노래고 이제 가사 들어간 그것들이 들어가야 노래고 이제 음악은 그렇지 않은 이 음악은 뮤직인 거죠. 아무래도 그 모르는 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성균이가 설명을 한 것 같고 제가 추천할 곡은 앨리스 콜트레인의 투리아 앤 라마 크리시나라는 곡입니다. 좀 복잡하네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뭔 곡이냐면 일단 앨리스 콜트레인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미국의 유명 재즈 피아니스트 여성이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존 콜트레인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콜트레인의 성을 갖게 됐고 존 콜트레인 그 유명한 재즈 색소폰 연주자죠. 마일스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랑도 막 작업하고 예, 뭐 아무튼 뉴욕에 제가 그 존 콜트레인 님은 잘 모르긴 합니다. 나도 잘 몰라 사실. 예, 뭐 약간 모달 재즈 그런 거를 좀 만들었던 모달 재즈가 뭔지 잘 몰라가지고 엄청 그러니까 네. 모른다는 거지. 네. 모달 자랄이 아니라 모달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럼 모달 재즈. 그래서 그 앨리스 콜트레인이란 분이 엄청 실험적이고 그런 재즈적인 어쩜 그런 것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의 이 곡 같은 경우 이분이 평소에도 그렇고 스피리추얼 재즈라는 그 개념의 완전 핵심 인물이에요. 제 영적인 어떤 근데 그게 한국에서 영적인 막 사이비적인 그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이 사람 소울 같은 거. 예, 소울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투리아 앤 라마 크리시나라는 곡이잖아요. 투리아는 그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어로 제4의 상태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된 자아, 그 해탈과 완전히 평온한 그런 경지. 그걸 뜻하고 그리고 인도의 어떤 유명한 그 종교적 지도자였는데 라마크리시나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그런 거의 상징이래요. 어떤 자아를 깨우치고 사랑하고 그런 거를 담은 어떤 이 스피리추얼 재즈인데 이 곡을 듣고 저도 영혼의 울림이 있었어요. 열반의 경지에 올랐구나. 전 못 올랐어요. 그래. 네, 그냥 귀만 좀 즐거웠어. 근데 이거를 8분짜리인데 이걸 끝까지 한번 들으면서 제가 한번 진짜 가만히 걸으면서 듣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내가 코미디로 무엇을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하고 진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좋다. 약간 요즘 같이 비가 좀 오고 이 장마철에
마음이 이렇게 눅진해지잖아요. 이런 음악 하나 딱 틀어놓고 방에서 딱 와인 한 잔 딱 때리면 뭐 그거를 그렇게 해도 좋죠. 그래서 좋습니다. 뭐 답을 얻었어? 코미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요, 계속 해봐야겠죠. 아니 나 아까 그 이주일 선생님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은 하나만 짧게 얘기를 하자면 예.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그 주간조선에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 조사가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옛날에 한국 코미디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이주일 선생님이 코미디의 어떤 황제라고 불렸다.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무슨 코미디를 했을까 하다가 이제 유튜브에 좀 찾아보니까 예. 되게 멋있더라고. 그 딱 혼자 나와서 약간 원맨 쇼 느낌의 스탠드업까지는 아닌데 원맨 쇼 느낌으로 딱 이렇게 레퍼토리를 갖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외모나 이런 거는 되게 좀 못생김을 또 더 강조를 하셨고 예. 그렇게 그냥 꾸미고 못생기게끔 그게 드러나게끔 이렇게 나오시는데 뭐 옷 입은 태라든가 뭔가 춤을 출 때 그 느낌이라든가 이건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서도 무대에서 되게 안 세 보이고 약간 져주듯이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귀엽게 웃고 뭔가 호감을 사는 그 능력치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분이 이제 소재도 되게 그냥 말랑말랑하게 진짜 애기들이 봐도 재밌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봐도 재밌게끔 이렇게 진짜 하더라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러면서 나도 좀 뭐 최근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소재가 뾰족해야만 재밌는 건 또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기본적으로 좀 좋은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도 좀 무대 위에서 그런 생각도 이 곡뿐만이 아니라 요즘 또 했던 건데 예, 하고 있는 와중이라 이 곡이 또 저한테 꽂혔던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무대 위에서 밟는 태도, 내가 이 밟는 이유 스스로가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거가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여러 생각들을 했고 오늘 저녁에도 이제 공연을 하러 가는데 가서 또 똥이나 싸고 와야죠 이제. 좋은 마음가짐이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농담이 있나요? 예, 오늘의 마지막 농담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농담은 마크 노먼드라는 코미디언의 농담입니다. 마크 노먼드의 농담. 최근에 신용카드를 도둑 맞았습니다. 근데 신고는 안 했어요. 예. 도둑이 제 여자친구보다 돈을 덜 쓰더라고요. 예, 이런 약간 씀씀까지는 전 많이 재밌었는데 예, 그냥 근데 나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한 적은 없지 여기서는. 뭐 비슷한 농담 할 수도 있었겠죠. 뭐 맞아. 엄청 각이 날카로운 그건 아니었어. 너한테 따로 들은 걸 수도 있어. 네. 아무튼 이렇게 또 저희가 재미난 농담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웃음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요즘 저희가 자꾸 팟캐스트가 길어지네요.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 초반에 그 호흡이 서로가 덜 맞는 그 괄호치고 그 제가 좀 말을 안 듣는 그 괄호 닫고 그 상황이었는데 이제 좀 뭔가 계속 호흡도 되고 나중에 한번 주 2개 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좋아. 이제 좀 편하게 맞아. 뭐 오랫동안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 둘 다 좀 편한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는 그 한화 찍는데 짜증이 존나 나가지고 맞아. 빨리 찍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서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호흡이 괜찮은. 저 카메라도 뭐 기회가 되면 바꾸고 싶어. 뭐 왜냐면은 9월에 제가 폰 그때 이거 계약 끝나서 새로 살 건데 거기 렌즈까지 같이 사서 어떻게 뭐 그런 걸로 한 작업 한다든지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뭔가 저거 30분이랑 뭐 배터리 타임 지키느라 또 매끄럽지 못할 때가 한 번씩 있어가지고 아무튼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25화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철현이와 성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5화에서 봬요. 여름 시원하게 잘 보내십시오. 보내세요.